안녕하세요. 네. 다들 뒤로 앉으셔가지고. 일단 중등 간담회인데, 이제 좀 간략하게 이제 제 소개부터 드리고 좀 얘기를 진행을 할게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체제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STI 쪽에서 센터장 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클래스 쪽에서 센터장으로 이제 다시 전환이 됐고, 입시 연구소장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송탄 출신이기도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투스에서 이제 재종반 강의했었고, 그 다음에 종로학원에서 입시 컨설턴트로 계속 활동은 했었어요. 어느 정도 정리는 하고 지금 다시 송탄으로 돌아온 형태인데, 일단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목차 보다시피 이제 좀 기본적인 대전제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오늘 뭐 입시 얘기 말씀드려도 좀 거리감이 되게 멀으세요. 거리감이 상당히 괴리가 느껴질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보다는 이제 과목에 대한 약간 이제 잘못된 인식들, 좀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이번에 좀 어수선하다고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시간표도 바뀌고 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변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간담회를 진행하는 거고요. 일단 이제 기본적인 대전제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좀 공통된 전제는 좀 얘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학원을 여기저기 알아보시기도 하고 뭐 하시는 거 다 지금 공통적인 전제는 뭐냐면은 중간 목적지인 대학을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이제 이러시는 거긴 하거든요, 다들. 아니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최소한. 근데 그 과정에서 학부모 세대와 지금 세대가 다르다는 전제는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신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다르다라는 전제를 좀 깔고 가셔야 되고, 일단 중학교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좀 대입 경로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신, 중학교 내신에 조금 이제 목매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중요한 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대입까지 연결해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인 거고, 세 번째는 학업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긴 해요. 중학교 내신 자체에 대해서 혹은 그 점수에 조금 이제 중요도를 많이 두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한 달 내신 기간 한 4주 정도 열심히 하면은 무조건 점수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건 마법이 아니에요, 저희는. 어떤 학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재종반에서 한 강의실에 100명짜리 수업을 해요, 저는 원래 재종반에서.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수능을 잘 보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못 보는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12년 동안의 교육 과정에서 어디서 핀트가 어긋났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 잡아야 되는데 애들은 급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중학교 현장에다 그대로 대입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걸 좀 빠뜨리고 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인식은 가져주시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오늘 한만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일주일 갈까요, 아마? 분명히 주변 정보에 더 휘둘리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옆집 엄마, 아랫집 엄마, 윗집 엄마 다. 이런 식으로. 누가 그랬더라.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신뢰성에 대해서는 조금 손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모들 보시면은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고등 입시 설명할 때 많이 할 수 있는데 경험치가 달라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만 본 것, 애들을 본 것도 아니고 소위 학군지라고 하는 대치, 목원, 노원구 뭐 이런 데, 목동 이런 애들도 봤고 자사고 특목고 애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제 뭐 학교에서 뭐 입시 뭐 몇 년 하셨다 이런 분들이랑 비교하더라도 오히려 스펙트럼 자체가 훨씬 넓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뢰를 갖고 들어주셨으면 하고, 좀 앞으로 지침으로서 이제 적어도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보통 송탄뿐만 아니고 이제 지방 쪽에서도 보통 흔히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인식적인 부분에서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뭐 내신만으로 다 된다, 아니면은 뭐 이제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냈다, 어학원 보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의식적인 문제가 이제 솔직히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정신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좀 당연한 얘기긴 한데 또 의외로 많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요거가 좀 많이 차지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5페이지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거든요. 5페이지가. 특히 이제 여기가 전국 스탠다드긴 해요. 송탄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낫다라고, 스탠다드보다 더 평균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평균치는 맞아요. 실제. 평균치는 맞는데.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송탄 지역 출신이고, 출신 자체는 송탄에서 출신했고. 근데 기본적으로 패배의식이 좀 상당히 짙어요. 입시 체제에서 그렇게 자생해 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신 점수로 고등학교를 가고, 물론 이제 그 전까지 고입 시험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 너는 내신 얼마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왔고, 결국에 송탄에 남는 애들은 소위 말해서 이원화해서 말씀드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남아요. 그럼 얘네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나는 아무리 해도 잘 갈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는 현실인 거고, 이게 고등학생 때도 여전히 유지가 돼요. 많이 퇴색은 됐겠죠, 어느 정도.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도 변화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패배의식 자체는 좀 버리시고 가야 되는 건데, 특히 학생들이 그래야 돼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계속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중에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이제 고등부 수업만 들어가긴 하는데 좀 이제 그런 잘못된 인식은 벗어 던지라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이쪽 고등부는 제가 지금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 있죠. 고3 대한 친구들. 그 친구들부터 좀 주력으로 이제 관리를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서류 합격률 자체가 상향 지원에서 33%가 나왔어요. 데이터 통계상. 보통 상향 지원하면은 진학사 기준에서 원서 지원 사이트 진학사 기준으로 하면은 9%예요. 상향 지원 합격률 자체가. 근데 이제 33%까지 일단은 지금 고3은 이렇게 됐고, 수능 최저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77%까지 이제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3들은 좀 잘 따라와 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식 자체에 대해서 벗어난 애들 있고 아닌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중등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각 과목별 좀 오해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국어예요. 먼저. 제가 이제 국어 강사라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국어 자체를 가장 특히 이제 지방 쪽에서, 그러니까 스탠다드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암기 과목으로 치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학부모님들이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서 보통 학력고사 세대시거나 아니면 수능 초창기 세대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 서한샘 선생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 스타일 자체가 학력고사 스타일이고, 그래서 밑줄 치고 필기하라는 거, 그 스탠다드. 그게 지금까지도 교육 현장에 남아있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수능이랑 괴리가 커요, 상당히. 근데 여전히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고, 애들도 그렇게 배워온 애들도 많고, 그래서 4주 동안 열심히 외우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받아들일 과목은 절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계속 영어와 수학만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때 일단 왜 암기 과목이 아닌지를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입시 체제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수능이거든요. 수능 자체는 이 텍스트를 알고 너에게 아냐 라는 식으로 묻는 게 아니고, 처음 보는 거지만 너가 읽고 이해하고 풀 수 있냐, 이 부분에다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리고 학습의 기본 흐름부터 생각했을 때
암기만으로 공부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보통 학습 자체가 이래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선별한 다음에 그 선별된 정보를 암기하겠죠. 암기하고 적용하는 건데 학생들이 보통 암기만 해요. 전후 단계가 다 생략된 형태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지금 중학생 대상이니까 제가 이거 고등학교 얘기해봐야 와닿지도 않으세요. 애들한테 제가 물어보잖아요. 내일 아침 뭐 먹을 거야? 이러면 모른대요. 당연히 모르죠. 내일 아침도 모르는데 어떻게 3년 뒤, 4년 뒤를 알 수 있을까요? 애들이 보는 시야랑 제가 보는 시야는 너무 달라요. 연 차이가 거의 이제 4, 5년 차이 나죠. 그리고 학군지와의 또 시간적 차이가 상당히 크고요. 보통 일반 스탠다드적인 지방, 요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대치, 목동과 비교했을 때 거의 7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인식 자체는. 같이 재종반에서 일하시던 영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학군지에다가 국어학원 같은 경우는 깃발만 꽂으면 장사 잘 된다고.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식 차이가 너무 큰 거거든요. 제가 국어강사라고 해서 국어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국어 자체가 어쨌든 한국인으로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뭐 여기서 애국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도구효과라고 해요. 원래 이거는 이제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교육부 혹은 이제 그 교육학에서 이미 언급된 용어인데 한국인의 언어 베이스는 한국어예요. 국어죠. 그러니까 영어조차도 영어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일단 해독을 먼저 하죠. 해석을 먼저 하고 한국어로 받아들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수학조차도 수학적 기호라는 언어 수단을 이해하는 데 앞서 먼저 국어가 선행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과목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아이는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를 못해. 그거는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국어 안 되는 친구가 수학 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유형적으로 훈련이 됐다든가 문제 푸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다 찔러본 애들이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읽으면 한번 이렇게 쭉 갔다가 일방향성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문제 푸는 과정이. 근데 수학은 안 그렇잖아요. 답만 풀면 된다는 목적성이 있으니까 읽다가 여기 찔러서 여기 아닌 것 같네? 다시 돌아가서 여기 찔러볼까? 안 되네? 또 여기 찔러볼까?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답이 나오면 끝나잖아요. 수학을 잘한다는 기준은 여기거든요, 원래. 한 번에 이렇게 루트를 찾아가는 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국어랑 똑같아요, 원래. 근데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답 도출해내니까 어쨌든 답은 맞췄어라는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좀 그런 괴리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어쨌든 사고의 발상과 시작 자체가 전부 다 국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어 수업을 들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해서 제가. 뭐 들으시면 더 좋죠, 저희야. 근데 일단은 기본 독해력은 세팅이 되어 있어야 어떤 과목이든지 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 1학년 정도면 아직 뭐 논술하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지금 논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보통 이런 말씀 드리면은 조금 이제 보통 좀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일종의 하나의 이제 집안의 교육 방침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스탠다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건데 논술을 일단 왜 하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저는. 논술이라는 게 왜 초점화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무슨 대입 논술 때부터일 거예요. 그게 언제쯤이면 2005년 때부터일 거예요, 아마. 그때 대입 논술 전형이 최초로 시작이 됐던 해거든요. 그러면서 5만 가지 논술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죠. 초등 저학년이라든가 초등부터 중등까지는. 한우리 논술이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브랜드. 그런 브랜드는 대입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대입 논술이라고 하시면 실제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보이거든요. 수리 논술, 과탐 논술, 인문 논술이에요. 국어랑 전혀 상관없어요. 수리 논술 수학 잘하면 되고요. 과탐 논술 과학 잘하면 되고 인문 논술 사회탐구 잘하면 돼요. 근데 왜 논술을 시키는지 그 부분은 조금 아직 의문인 거예요, 저는. 독해력인 부분이랑 연관되는 부분도 상당히 약해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서의 교재를 보시면은 달라요, 분명히. 이거는. 중학교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논술학원의 전문성과 생각해 봤을 때
이 프랜차이즈에서 발급하는 어떤 이제 지도사 자격증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하냐라고 했을 때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한번 이제 생각을 좀 다듬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독해력이 제일 중요한 거고, 어휘력도 문제가 되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는 어휘력도 상당히 많이 다가오거든요. 학생들한테 유비무환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애들 몰라요. 그 정도예요. 제가 농담 삼아 섞어하면 다 믿거든요. 유비 있어요. 비가 있어요. 비가 와요. 무환 없거든요. 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비무환이 비 오는 날에 환자가 없다는 뜻인데 이러면 믿어요, 애들이. 그 정도로 심각한 형태거든요. 어휘력이 안 되니까 독해력도 안 되고 그래요. 물론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문해력이니 독해력이니 이런 용어들. 애매한 용어니까 일단 치우고, 어쨌든 간에 국어 자체에 대해서 무게추 자체를 너무 지금까지 내려놓으시지 않았나 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인데 이제 중학교 수학까지는 아마 괜찮을 수는 있어요. 학생마다 편차가 심한데, 수학은 기본적으로 보면 애들이 포기하는 단계가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중2 때 포기를 먼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고1 때예요. 고등수학 들어가면 포기하는 경우 들어요. 이 두 단계 시기를 잘 넘어간 친구들이 그래도 버텨서 5등급제 기준으로 2등급까지 나와요. 그래도 5등급제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많이 던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수포자라는 얘기가 고등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싹이 보이는 친구들이 많고, 근데 왜 지금 그런 괴리가 생기느냐, 수포자가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내력의 문제긴 해요, 이건. 근데 이제 보통 정형적인 유형에 대한 접근이 많이 이루어져요. 수업 자체가, 과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에 대한 천착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형에 벗어난 문제를 보면은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이 기준인데, 수능이 22학년도 수능부터 유형이 파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등급 컷도 뭔가 이상하게 되거든요. 원래 수학은 1등급 컷이 88이었어요, 항상. 4점짜리 제일 어려운 문제 3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운이죠, 맞추면. 그러니까 1등급 컷은 88인데 요새 안 그래요. 갑자기 90점이 나올 때가 있고 89점, 87점 나올 때도 있어요. 홀수가 나온다는 건 이상한 현상인 거예요. 3점짜리 문제 쉬운 걸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유형이 붕괴되기 시작했던 거고, 중학교 현장에서 슬금슬금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여기 아마 민세중 학생은 없을 거예요. 민세중이 유형 파괴의 선구자예요, 지금. 민세중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유형에서 벗어나니까지. 나는 이 A 유형, B 유형만 엄청나게 했지만 지금 보니까 완전 처음 보네, 완전 X가 나왔네.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건 고등학교 때 넘어가면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신유형이라고 하거든요. 신유형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항상 해롭죠.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년간 뭐 사고력 수학이라든가 이런 용어가 이제 팽배해지기 시작했는데,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는 결국에 포장지일 뿐이에요. 용어적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냈을 뿐이지, 원래 수학은 사고력이 필요해요. 수학뿐만 아니고 모든 과목이 다 그렇거든요. 생각해야 되거든요. 국어조차 그래요. 아까 제가 국어 말씀드렸잖아요. 암기로 끝날 과목 아니라고. 근데 자꾸 암기만 하고, 수학도 이상하게 암기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공식을 암기해요. 공식 같은 게 원래 증명되는 과정이 있고 도출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수업하면 애들이 그걸 안 보거든요. 과정 쭉 얘기해도 신경 끄고 있다가 이거 중요해라고 공식만 외우게 돼요, 애들이.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선은 어디냐면은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빠져나오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걸 많이 놓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애들도 그런 거죠. 난 관심 없거든. 공식만 알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 하면 애들은 답은 다 하거든요. 증명해보라고 하면 못해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에서 뭔가 어긋났다,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근원은 어디냐 그러면은 이제 학습자의 태도인 거죠, 솔직히. 받아들일 때 공식만 외워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입장도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과정에 대한 학습적인 집중, 이게 조금 요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고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단순히 공식만 외우고 간다 요선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 조금 흔히 보이죠. 중학교 때 특히 이제 저희도 이제 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 좀 많이 있으세요. 선행을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 제가 선행을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맞는 수준에 맞게 적합한 속도로 들어가면 좋은 건데 이게 좀 지나치게 병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입시판에서 병이 2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선행병이에요. 선행을 엄청 미세요, 그냥. 근데 학습자의 역량에 따라 선행의 속도를 맞춰가면 되는 건데 그냥 무작정 뭐 몇 번 돌린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아마 잘 못 느끼실 텐데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와닿을 거예요. 학교를 가잖아요. 주변에서 막 숙덕숙덕해요. 쟤는 어디까지 했대. 어디까지 몇 번 돌리고 왔대 이러거든요. 돌려요. 이 돌린다는 말을 쓰는데 이 돌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횟수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막상 까보니까 많이 돌린 애도 점수가 시원찮더라.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거는 선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원래. 제가 어차피 대치목동 이런 애들도 많이 보고 했지만 거기서 선행이 성공한 애들을 많이 보지 못해요. 거기에서도 애들을. 이게 절대 우선순위가 되고 그럴 게 아니고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빨리 시작한다고 해서 1등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고득점이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나간다고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면밀히 따져보시고 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 대해서는 결국에 이제 과정적인 학습 요걸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유형적인 부분만 하시면은 이제 의미가 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영어인데요. 영어도 이제 영어는 특히 이제 학원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 그냥 학교에서도 많이 티가 날 텐데 학습 격차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과목이에요. 유난히 수학보다 더. 왜냐면은 이제 영어 시작하면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영어는? 태아일 때부터 시작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막 이것저것 틀어주고 하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뭐, 약간 농담인데, 영어 유치원 뭐 이럴 때 시작하고. 그렇게 가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결국 이렇게 조기 교육인데 이게 입시에서 결과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 유의미하다고 보기 좀 힘들고요. 저는 저 봤을 때 애들 보면은. 그리고 영유나 이제 어학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입시랑은 좀 괴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제 제 친구도 이제 아들, 딸이 있고, 이제 영유 들어갈 때고, 이제 보면은,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애를 위해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죠. 막말로, 어머니 뭐 하시니, 아버지 뭐 하시니, 이거예요. 영어 유치원 이제 그런 식으로 카르텔화가 되어 있는 경우 있고, 그러니까, 물론 언어 학습에 대해서는 이제 언제 몇 살 때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거는 아직 의견이 분분해요. 물론 이제 한간에 많이 알고 계신 거는 12세를 기준으로 얘기는 합니다. 12세 때까지 제2외국어 자체가 좀 익숙해져야 조금 효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데 안 그렇다고 보는 연구 결과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갈등적인 부분은 뒤집어 놓고 입시적 차원에서 봤을 때 영유아 어학원이 그렇게 유의미한가라고 봤을 땐 좀 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학생들에게는 좀 이 얘기가 좀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영문법에 대한 시기인데 이게 기준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고 이 기점을 해서 어학원에서 이제 입시 혹은 보습학원으로 루트를 갈아타신 분들이 많죠, 보통. 근데 문법을 왜 하느냐부터 돌이켜봤을 때 보통 얘기하신 분들은 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신. 요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신이 아니에요, 원래. 내신은 과정적인 문제고 핵심은 뭐냐면 독해적 차원입니다, 원래. 언어 차원이 달라요. 국어랑 영어는. 어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법적 요소도 차이가 분명 있죠, 영어랑.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영어는 생활적으로 받아들인다보다는 학습적으로, 학문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법을 하시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어법이란 말을 많이 써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신과 서술형이 목적은 아니에요. 내신과 서술형은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제대로 했으면. 그러니까 최종적인 영어의 학습 목표는 독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법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렇지. 내신과 서술형 때문에 그렇다로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해독과 독해,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학습 기본 틀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해, 정보 선별, 암기 적용. 근데 독해라는 건 이해선이긴 해요. 근데 영어는 이전에 선행이 되죠. 해석이 선행이 되죠. 근데 여기서 해석과 독해가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해석은 해석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영어 자체를 번역하는 거죠. 한국어로. 그 다음에는 한국인으로서 그 문장의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독해인데 요 괴리가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 좀 많고, 근데 이제 영어 못하는 부르니까 보통 이렇게 독해 안 된다, 영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세 부르긴 합니다. 첫 번째 단어 자체가 안 돼서 이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열심히 외우면 되거든요. 막 나중에 막 그런 말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제 뭐 암기가 약해서 뭐 이과 보내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암기 약해서 문과 이과 택하신 게 아니고 그냥 암기는 노력의 문제예요. 문이과 문과는 아닌데 이건 노력에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단어 안 되는데 해독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해독되는데 독해가 안 되는 경우, 이 두 부류가 제일 무서운 애들이에요. 잘한다고 착각해서 문제예요, 이런 애들은. 한국어로 써드리면 좀 웃긴 현상이 드러나는데, 나 개 먹었다 이렇게. 요거 보시면은 그냥 대충 문맥적으로 아세요, 그쵸? 어떤 의미인지는. 영어로 써드릴까요, 그냥? 한국어로 보셔도 알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영어로 들어간다면 애들이 해석을 이상하게 시작하는 구간이 생기게 돼요. 원래 의도는 나는 밥을 개랑 먹었다라고 애견인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해석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나는 밥으로 개를 먹었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제가 이 단어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약간 되게 웃기게 들리시겠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렇거든요. 단어만 많이 아는 애들이 이래요, 보통.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 기준으로 단어를 엄청 많이 아는 학생들은 모의고사가 쉬우면 2등급까지 나오다가 어려우면 4까지 후둑 떨어져요. 편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보시면은 뭐 이제 학원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영어 관련해서 맨날 물으시더라고요. 일주일에 몇 개 외우냐고.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그거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시면 안 되긴 해요. 그래서 부류가 다 위험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애들이 이런 반응을 좀 많이 해요. 이건 솔직히 영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학원 가더라도 애들이 막 그냥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 잘 모르고 중학교 1학년도 잘 모를 거예요. 뭐 2, 3학년 때야 조금 이제 눈이 트이나 이렇게 보는데, 수업 듣고 오면은 다 비슷하다고 해요. 다 이 말 하거든요. 이거 중학생만 이러지도 않아요. 고등학생도 이러고요. 재수생도 똑같이 얘기해요. 재수학원에서 보면은 이제 영어는 찬밥 신세예요, 기본적으로. 국어랑 수학이 수강생이 제일 많거든요. 영어가 왜 수강생이 없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왜냐면 애들이 수업을 받아들일 때 뭐만 받아들이니까 저 문장의 의미만 알고 싶어라고 해요. 해석만 알고 싶어요. 여기를 배워야 되거든요, 독해하는 거. 제가 되게 추상적인 말씀 드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부분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해석과 독해 차원은 달라요, 엄연히. 근데 애들은 해석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누굴 갖다 놔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그래요. 재수학원에서도 이투스 있을 때도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너네는 조정식이나 임용학을 들여놔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랑 대성에서 1타 하시는 분들 갖다 놔도 니네는 다 똑같다고 할 거다. 왜? 해석만 집착을 하니까. 학습자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건. 물론 강사 자질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어머님들도 보통 영어는 이제 해석의 과목이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그런 게 현실이에요, 실제.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애들 상담할 때도 이제 이 부분을 초점을 많이 둬서 상담을 하긴 해요. 입시 상담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영어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제 병이 이제 기출병. 영어에서 아까는 이제 선행병이 있었죠. 이제 기출병도 있어요. 이것도 고치기 힘들어요. 영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차가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애들마다.
엄청 많이 하고 온 애가 있고 엄청 안 한 애들. 그러니까 막 이제 파닉스도 안 되는 애들도 분명히 있는데 기출병이 특히 좀 심해요. 그래서 중학생들한테 막 모의고사 풀고 온 애들 막 이런 애들 중학생들 보시면 막 고2 모의고사까지 풀고 왔다. 혹은 이제 고1까지 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솔직히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요거예요. 중학생이 진짜 고등학생 수준의 독해력을 갖고 있을까? 해석력이 아니에요. 독해력을 말씀드려요. 안 되거든요, 분명히. 국어에서 티가 나는데, 당연히. 영어에서도 독해력이 있을까? 근데 이상하게 모의고사를 많이 풀리니까 점수는 나와요. 감이에요. 감이 누적이 되니까 그래도 유의미하게 반복해서 회독하고 풀리니까 오르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나중에 고2, 고3 때 모의고사 보면은 성적이 급락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실제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늦죠, 시기가. 중학교 때 엄청 시켜놓으니까 고1, 고2 때까지 괜찮거든. 그것만 말씀드리면 벌써 3년이에요. 지속력이 좀 길죠. 근데 이상하게 고3 때 후두둑 무너져요. 무서운 현상이에요. 이거 고3 때 발견하면 너무 늦어요. 기출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걸 신경 쓰셔야 되고 결국에 이제 독해를 위한 사고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과학인데 과학도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암기 과목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혀 아닌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어쨌든 사고 과정이 요구되는 과목인 건 똑같아요, 과학도. 그래서 이게 진짜 암기 과목일까라는 의문은 이제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송탄에서 과학 수요가 증가하고는 있어요. 실제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예전에는 진짜 쳐다도 안 보셨어요. 그냥 영수만 찾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 바뀌고 점점 이제 변화가 느리게 오는 거죠. 아까 7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학군지와의 갭이 이제 좁혀진다기보다는 이게 뒤늦게 파장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3 때 과학은 신경 많이 쓰셔야 되긴 해요. 근데 중3 때 과학을 신경 많이 쓰셔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중1, 중2 과학도 신경 쓰셔야 되고, 어차피 위계성이 있으니까 학습 내용 자체.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은 중3 교육과정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중3께 안 돼 있으면 고1께 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1 것까지 좀 신경 쓰실 거면 중3 때도 잘 하셔야 되고, 통합과학의 위상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제 수능 과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요거 중학교 과학부터 좀 잘 밟고 가셔야 돼요. 과학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재종반에서 상담을 하더라도 국영수 위주로만 이제 상담을 하고 했고, 지금 국어가 이제 전공이고 전문이고 그렇긴 하더라도 많이 들어요, 애들한테. 진짜. 스탠다드한 얘기들. 그리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상담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물어보긴 해요, 영어는. 어떻게 해왔는지. 그랬을 때 공통적인 부분이 이런 거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과학에 대한 오해 부분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에 대한 어떤 오해는 조금 이제 접어두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 인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굳이 왜 여기로 다시 왔냐라고 했을 때 약간 이제 지역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온 거다라고 압축해서 말씀드리긴 해요. 제가 왜 굳이 이제 고소득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솔직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저는 지금. 원래. 갭도 크고요. 제가 원래 고등 1대1 과외를 하면은 부르던 값이 원래 150이에요. 한 달에. 한 명만 해도.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자라났고 그렇게 커왔고 그만큼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계속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점점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학원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되게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12월 26일 기점으로. 그 전에 시간표 안내도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어떤지 차량 문제, 시간표 문제, 시간표 충돌, 오류, 선생님들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뭐 제가 일단은 이제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릴 부분이기도 하고 아닌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런 변화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약간의 성장통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 들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수업 들어라, 그냥 우리는 계속 시간표만 굴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은 굳이 이런 리스크 있는 행위는 안 하죠. 시간표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굳이 바꾸고 시스템 도입하고 이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이제 도입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먼저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던 과목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 점에서 일단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이제 클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중등은 이제 3월부터 조금 클리닉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님들 좀 우려하시는 부분 혹은 학원 선택지 기준 자체를 좀 잡고 계시는 부분이 보통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비용적인 문제 당연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학급당 인원수 요거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그 학급당 인원수에서 함의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 우리 아이를 위한 어떤 일종의 피드백 여부 요거를 많이 물으시거든요. 피드백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저희가 이제 한 강의실에 다수 인원들, 이제 고등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한 20명씩 데리고 하니까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이긴 한데, 거기서 생겨나는 이제 그런 우려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클리닉이 도입이 될 형태고요. 일단 본 수업이 진행이 되긴 해요. 그러고서 이제 조교 수업으로 따로 들어가서 리마인드가 되는 형태로 되고요. 그 과정에 테스트도 보고, 거기서 미충족된 인원들 같은 경우는 클리닉을 따로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학습 공백적인 부분은 그 주중에 다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니까 그런 우려사항은 조금 접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시스템이긴 해요. 아마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보진 못하셨을 거예요. 거의 웬만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많이 보셨다라는 것들은 이제 보통 학군지 위주고, 재종반에서도 클리닉 시스템을 운영하긴 해요. 그러니까 요거랑 유사한 형태인 거죠.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안건으로 먼저 제시했던 부분이긴 해요. 클리닉 시스템 자체는. 근데 이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벌써 2, 3년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그거가 지금 와서 조금 이제 좀 혼란스럽게 정착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 재종반에서도 제가 클린 시스템을 해봤고, 그것 때문에 이제 효과를 본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지금 대형 학원들,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러셀이라든가 이투스 247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쓰고 있는 형태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혼란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애들 강의실 이동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가성비라든가 이런 얘기는 조금 의미가 없다고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만큼 좀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 이유가 어쨌든 최적의 결과, 최선의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빔이 안 나와서 그런데, 나 기본적으로 이제 컨설팅 얘기도 이제 시스템의 두 축을 이루는 지점이 하나가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학생 애들은 친구들은 별로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이게 어차피 이제 입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뭐 이제 고등학교 입학 선택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와닿진 않으실 건데, 그래도 학습적인 상담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담임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과목별로 조금 준비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선택 관련해서도 고입도 일종의 하나의 전략적 차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지금 중1, 중2 학부모님들은 와닿지 않으실 것 같고, 중3 학부모님들은 이제 조금 이제 슬슬 고민이 되신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본다면 여기 관내에 있는 6개 학교들 다 일반고긴 하거든요. 그래도 여기에서 조금 더 좋은 선택은 어딜까라고 고민하시는 부분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매년 10월 말이라든가 11월 초쯤에 설명회를 다시 하고, 그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인 기조나 주변 관내 학교들의 어떤 성향, 그리고 이제 매해 성과나
트렌드든 다 확인은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는 드리고, 물론 압축해서 전달은 해드리죠, 제가. 근데 이제 필요하시면은 이제 학원으로 따로 연락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전략 자체의 노출도는 타 학원이라는 이제 그런 다른 선생님들 혹은 타 학원에 비해서는 이제 노출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요거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등부터 고등까지 쭉 롱런할 수 있는 형태로서의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대입 성과도 지금 아직 저희가 이제 게시는 안 했지만, 현수막 작업은 예정이 돼 있지만, 이제 지금 저는 솔직히 만족스럽진 못해요. 제 기준은 항상 19학년도긴 하거든요. 19학년도 입시랑 비교했을 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주력으로 조금 관리했던 최근 이제 3년 중에 가장 주력으로, 그러니까 입시에서 맞물렸던 학년, 지금 고3은 조금 이제 좋은 성과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오늘이나 이제 다음 주 월요일쯤 안내문이 하나 나갈 거예요. 다시 이제 윈터스쿨 관련해서 이제 나갈 건데, 일단은 좀 이제 원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금 이제 의무냐 선택이냐 필수냐 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얘기는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일단 전체 회의에서 대표님과도 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의무인 것도 있고 선택인 것도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방학이라는 시간 자체가 학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는 갖다 놓긴 했어요. 이제 31페이지만 그래프를 하나 갖다 놨는데, 이 투스 자료로 공개된 자료긴 하지만 이 연구 동향은 솔직히 이 투스에서 단독 조사에서 끝나는 부분도 아니고요. 원래 이미 1960년대 미국 연구 결과로도 이미 나온 겁니다. 학생들이 보통 내신 때랑 내신 아닐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할 때랑 안 할 때 격차가 많이 심해요. 이게 벌어질 수 없는 간격이 생기거든요. 상위권 학생들은 그래도 지속은 해요. 하위권 애들은 방학 때 놀아요, 그냥. 그럼 격차는 더 벌어지거든요. 근데 학기 중엔 비슷하게 공부해요. 공부 총량 시간은. 그러면 그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죠. 그러다 방학 되면서 다시 또 이렇게 벌어져요. 이미 미국 연구 결과로도 나온 거고, 60년대부터 지금 뭐 80년에 가까운 시기, 60년에 가까운 시기에도 똑같은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상위권, 하위권의 일일학습 시간 격차는 4시간인데, 저희가 윈터를 통해서 조금 이제 그 시간적인 격차는 최소화하도록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안내문은 이제 따로 나가긴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학이라는 시기 자체의 중요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윈터스쿨 말씀드리는 거고, 시간적 공백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수업과 수업 간의 갭은. 그랬을 때 저희가 자습실 운영하고 관리 감독 인원까지 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자습실에서 떠드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부분은 어쨌든 종합학원으로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고등 얘기, 대입 얘기로 들어가면 전해드릴 말씀이 많고 그것과 관련해서 좀 와닿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학교 그 이상의 교육기관 자체를 좀 표방을 해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영수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어랑 과학,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적어도 이제 평택 관내에서는 거의 없는 형태인 거죠. 이제 컨설팅 자체까지 있는 것 자체. 그리고 이제 컨설팅이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대입까지 말씀드리면은 면접이라든가 원서 지원까지 컨설팅을 해요, 제가. 다시 말해서 정규 교육 과정 상에서 대입 때까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고, 그 부분에서 이탈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실제 학생들 이제 수강 형태를 봤을 때 이제 저희가 한 이제 6년치, 7년치 통계지를 보면은 이제 단과 수강 형태로 들어가는 학생들과 종합 형태로 들어가는 학생들의 어떤 전체 고등학교 내신 9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32 정도가 격차가 생겨요.
이거는 제가 종합반이 무조건 정답이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실제 학생들이 자기가 뭔가 수업을 듣고 있다,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학생들이. 내가 수업 듣고 있는 과목은 그래도 이건 공부할 수 있어,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게 아닌 과목들은 거의 손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지금 중학교 때도 느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사회 과목.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사회가 없어요. 사회 선생님 구하기도 힘들고요. 보통 이제 전임으로 두지도 않아요. 이거는 재종반, 대형 학원에서도 안 둬요. 전임은 절대.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서. 근데 어쨌든 뭐 그 말씀 드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도 똑같거든요. 한국사 점수 처참해요, 애들 요새. 사회도 처참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다른 과목들 보더라도 이제 제가 지금 사회랑 한국사 말씀드렸지만 전체 뭐 주요 과목들 다 말씀드리더라도 비슷한 형태는 보이거든요, 똑같이. 그 부분의 격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이제 취약점까지는 다 보완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최근 이제 큰 변화가 있었고, 그거 자체가 어쨌든 좀 더 나은 형태로 이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한 어떤 발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대입얘기면은 이제 한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고입 설명회 때는 제가 한 거의 2시간 내렸거든요. 욕 먹었어요. 2시간 해가지고 제가. 근데 이제 중등은 이제 어쨌든 대입이랑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 시간은 조금 이제 이제 학생들,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혹은 이제 담당님이랑 조금 이제 면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따로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전반적인 입시 관련해서는 지금 저한테 여쭤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제 상세한 거는 그 다음에 과목 상담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전해드릴 부분은 이 정도까지고요. 이제 그래도 이제 거의 한 50분 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일단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